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또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저희 먼저 2차 전지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4분기 잠정 실적 앞두고 있고요. 또 트럼프 취임부터 테슬라 컨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선 이 실적 부진을 예견하면서 4분기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향이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이유가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내지는 지금 현재 부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뉴스 때문에 지금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여러 차례 다뤄왔지만 아직 완벽한 바닥은 아니다. 근데 더 아주 악화될 적이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된 연유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들이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요. 자, 근데 이 반등 나왔었던 이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입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만큼 지수물에 대한 영양분으로 오히려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그거는 테슬라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결국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5년도에 국내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발표가 나왔죠. 이번에는 세법이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이전보다는 물론 보조금 자체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가적인 요인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기차 구매층들을 위한 보조금 자체는 나쁘지 않은 만큼 당장 국내에 있는 수요층들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은 크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전기차 같은 경우 현재 유럽향 시장이 지금 부진하다는 게 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유럽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대신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만들어졌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일단 유럽향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좀 소원한 모습 때문에라도 2차 전지주들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보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지금 항상 트레이딩 하시면서 추세라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지금 현재 일봉으로 보고 계신데 크게 주봉 기준으로 바라보시면은 에코프로 BM 그룹주들 보시면은 지금 아직 우하향 추세입니다. 우하향 추세예요. 이 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이 일단 1차적으로 확인된 이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입니다. 15만 원 정도 돌파한 이후에 긍정적인 모멘텀 수급 체크해 보면서 돌리는 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3월 달부터 오히려 2차 전지나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주요한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환매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의 순기능대로 환매도 수가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공매도를 위한 매수도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가격 매력적으로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일단 3월 전후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주들이 당장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수익성 둔화나 그리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전기차 혹시 타보셨나요? 아니요. 주행거리가 쫙 줄어듭니다. 근데 또 여름에도 뭐 에어컨 틀면 춥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겨울철이 좀 특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절성적인 부분도 좀 지나가고 일단 1, 2월 중에 좀 안정적으로도 추가적인 낙폭 없이만 좀 지나가 준다면은 3월 이후로부터 좀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면서 대응하시자.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사실 삼성전자처럼 별다른 추가적인 낙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안 좋게 나왔는데 어때요? 주가가 빠졌나요? 안 빠졌잖아요. 맞아요.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적 메리트나 아니면 굉장히 저렴해졌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나쁜 이런 지금 하향 브리핑이나 아니면은 지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이렇게 낙폭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완벽한 바닥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요. 이 로봇이나 양자 관련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연일 고공행진하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지금 양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빠르게 이제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양자 관련주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좋은 수익률도 거뒀지만 이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테마성이다. 미국이 올라가면 쫓아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젠슨왕 CEO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된 거잖아요. 30년 정도 걸릴 거다. 저희도 지난 시간에 양자 관련해서 10년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10년이라면 너무 빠르고 좋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원래 양자 암호 쪽으로 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전송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시장의 주도적인 이 섹터 내지는 개발 쪽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 더 개발돼야 되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장기적인 성장세로 따지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장에서 먼저 강했었던 흐름들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급격하게 하락하는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물론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굳이 이 반등을 노리다가 다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좀 늦지 않게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고가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양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꽤 강하거든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을 때 강했었던 게 바로 이 양자랑 로봇입니다. 근데 거꾸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양자랑 이쪽이 빠지죠. 사실 이 질문을 한 기자와 그리고 답변한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도 양자와 관련된 문제, 사업대 진출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젠슨왕 CEO가 최근에 좀 말실수를 좀 국내장 내에서 좀 영향도가 높은 말실수를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련도와 주목도를 올릴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너무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 내에서는 일단 자르고 혹은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시고 넘어가자. 양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은요? 로봇까지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개가 나오긴 했잖아요. 이번에 CES2022에서 로봇에 대해서 공개가 나온 거는 로봇의 AI 소프트웨어 쪽이 공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제품을 활용해서 로봇의 AI 로직 설계 구조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로봇에 대한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은 사실 자동화 벨트 내지는 공장에 투입되는 거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동형 공정 내에서 로봇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 해줬는데 자동화. 사실상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건비보다 로봇이 더 싸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분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일단 좀 윗꼬리 달고 좀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일선을 좀 이탈한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로봇주 실적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실적이 바뀐 건 없습니다. 실적이 지금 입증해주는 주가입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테마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에 대해서 일단 지금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참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주들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테마성과 같이 어디 트럼프 아들이 들어간 이런 드론주들 아니면 로봇주, 양자 쪽 이런 종목들이 많이 지금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쪽 섹터들 같이 좀 눌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은 챙기고 다음에 또 이제 실적 시즌 찾아오잖아요. 실적 시즌에서 또 긍정적인 실적 상향치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더 고려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공정장비 내에 있는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장 중에 보시면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늘려줬는데 오늘 자리를 좀 지지해주는 선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면은 아직은 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인수권과 겹쳐서 함께 올라간 종목인 만큼 이슈성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부터 또 있었던 이슈들이 같이 겹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자. 로봇주들은 이제 실적 시즌에서 실증만 확인된다면은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저희가 편입해봤던 종목도 있었잖아요. 1월 3일에 매수했던 전진건설 로봇.
9.7%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기업은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로봇주에 대해서는 두 개를 편입을 했어요. 전진건설 로봇과 그리고 클로봇입니다. 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로봇주 추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유동 주식수가 적은 만큼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클로봇에 대한 수익률도 높았었고, 전진건설 로봇은 로봇 이름에 로봇이 들어가 있잖아요. 로봇이 네. 들어가 있지만 이 종목 무슨 종목입니까? 재건주입니다. 재건주예요. 네, 이름에 로봇이 들어가 있지만 재건주입니다. 네.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해서 이걸 로봇과 같이 만든다고 해서 로봇에 대한 부분도 붙어 있긴 합니다만, 전진건설 로봇 지금 현재 21선과 5일선의 지금 갭 구간을 지금 좁히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지금 현재 재건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괜찮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들어서기 전에 지금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 20일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이런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 전질건설 로봇 지금 현재 아직 차트 살아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관련해서 로봇주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넘어가 볼까요? 이 엔비디아 새로운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삼성 메모리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 앞서 여러 이슈들을 짚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서 세밀한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개별 기업들 정리해 주시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당연스럽게 에이펙트가 될 것 같아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상한가가 풀렸어요. 자, 근데 GDDR, 그래픽 메모리, 게임용 메모리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시장의 관심도 자체는 낮아요. 왜? 지금은 AI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 소비자용이 아니라 AI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성적인 좀 모멘텀으로 찾아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GDDR7, 6부터 꾸준하게 협업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소식에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은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소식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부터 루머성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사실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전 버전처럼 80, 90 윈라인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일단 이 재료는 소멸이 됐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료는 이제 앞으로 좀 소멸성이 다가왔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예외적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게이밍 그래픽 카드가 나왔고 이에 따른 수혜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예외 종목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근하셨던 제이시언 시스템이 해당 그래픽 카드 공개 이후에 26%가량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5일선을 훼손하지 않은 채로 적절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론 갖다 붙이면 더 좋고, 또 이 PC 유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붙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통 쪽은 제이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이 그래픽카드 어떤 용입니까? 개인 소비자 게임용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게임주로 가야겠죠. 이 게임주, 특히나 DLSS4 그리고 엔비디아의 AI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전일장에 주목받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전일장에 10% 가까운 상승분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신작 미르5 같은 경우에 이 엔비디아의 AI 기능을 활용해서 보스 몬스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한 이런 제작과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엔비디아 회사 유튜브에서도 올라갔는데, 위메이드의 반격이 다시 시작될 것인가. 우리가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 좀 시장 외적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위메이드의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특히나 이 발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별 소비자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외 섹터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이 수급에 좀 눌리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른데, 저는 그럼 이 반도체주들이 눌린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섹터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수혜주로 에이펙트와 제이시언 그리고 위메이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한 원픽 기업, 탑픽 기업 어딘가요? 자, 오늘 아침 장 시작하면서 소식이 꽤 강하게 나왔고, 어제 우리가 이 마스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약과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고요. 저는 현재가 오늘 7,770원에 777이네요. 럭키입니다. 7,77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대한유팜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동물약품 사업 그리고 조류 독감 원료 제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유팜을 왜 봐야 되느냐?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 반응이 느리고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모습들이 체크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가 있었는데 장중에 안 움직이고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다시 주목해보는 이유는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되었었던 첫 번째 인물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어제 기준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현재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확산에 대해서 우려감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대한유팜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부에서 이 발표가 나왔어요. 인플루엔자 환자가 8년 만에 최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감염 예방에 주의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이 인플루엔자 A형, B형과 관련돼서 이 이름이 좀 길어요. 엠피플루 프리믹스주라고 해가지고 네. 새로운 신약을 내놨습니다. 이 신약에 효과가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현재 단기 3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저항대를 맞고 계속 눌리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현재 5일선을 버티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유팜까지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매일경제TV와 함께 따뜻한 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마나 싫어